만약 이란이 무너진다면 중동이 갑자기 더 평화로워질까요? 안타깝게도 그 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란을 대체하려는 이슬람주의 국가들은 오히려 그 전임자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겉으로는 서방의 동맹인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방을 이용해 중동을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석유, 무역,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까지요. 이번 주에 그들은 이를 증명하는 공개 발표를 했습니다. 8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파키스탄이 메카에서 공동방위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은 셋 중 한 나라가 무장 공격을 받으면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처음 보면 이란의 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는 지위를 빠르게 잃고 있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중동의 이슬람주의 거점 국가들은 다음에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합니다. 이 협정은 그것을 굳히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나라들은 위험하고 서방에 대해 매우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협정의 숨은 의미입니다. JNSTV의 미라케이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야기해봅시다. 그래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을 공격한 이후로 걸프 지역은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사우디의 석유 인프라를 반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후티의 공격으로 해상 운송이 중단되었고 이를 모두 막아줄 것이라던 미국의 안보 보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왜 중동이 그렇게 많은 미군 기지가 있는 것에 익숙한지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부분적으로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이들 국가는 지역에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미국이 이 나라들이 분쟁에 맞서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협정을 맺어왔고 그 대가로 미국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군 기지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쟁이 격화되면서 미군 기지가 있는 국가들이 이란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군대의 주둔으로 명백히 막아야 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워싱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론이 트럼프를 조롱했고 중동 국가들이 이를 주목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자신들을 분쟁에 끌어들이지 못하도록 더 효과적인 새로운 동맹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란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고 그럴 만한 이유도 많았습니다. 우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반대편을 통제하고 있고 전 세계의 석유의 5분의 1, 그 해협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란이 그곳에 봉쇄하고 모든 교역과 선박 운송을 막을 수 있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비전 2030, 그들이 기대했던 만큼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안정적인 석유 수출과 무역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그 모든 것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둘째로 이는 전체적으로 비즈니스에도 좋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안전한 이슬람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관광의 중심지이자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곳이 되어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받고 있고 중동의 미래에 대한 그 이미지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지역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이란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길 바라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란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미국보다 더 잘 억제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중동의 다른 세력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터키와의 이 합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합의는 이들 국가 중 어느 한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세 나라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 방위 약속입니다. 그 외에는 전체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았고 기술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빠져 있습니다. 공격이 세 나라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점은 맞지만 하지만 그것이 각 나라가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영미한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해진 나토의 약속과 매우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나토 제5조는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두 번째 문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각 나라가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는 거예요. 나토는 40년에 걸친 통합 군사 인프라를 가지고 있죠. 지휘 구조, 정보 시스템, 장비, 그리고 제5조가 발동될 때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여러 절차들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대응해야 할 의무는 이 협정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협정이 단순한 기술적인 내용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란과 전 세계, 우리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파키스탄이 이제 협력하고 있고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셋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에 대한 어떤 공격도 억제할 계획이에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억제에 관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 협력의 이유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이란 문제는 그들이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핑계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먼저 왜 하필 이 세 나라가 모였는지 이해해야 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는 꽤 명확해요. 이 협정 이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협상하거나 중동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워싱턴의 입장을 고려해야 했어요.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진 유일한 실질적인 안보 보장이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항상 워싱턴의 허락을 받고 조율해야 했고 워싱턴의 일정과 우선순위에 맞춰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잠재적 파트너들이 생겼어요. 터키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만약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협상하거나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려고 한다면 터키와 파키스탄이 계산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이상 행동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만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건 단지 핑계일 뿐이에요. 이 협정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걸프 지역의 리더로서 자신을 내세울 수 있게 해줘요. 메카에서 이 서명식을 개최하고 세계의 가장 강력한 무슬림 다수 국가들을 한자리에 모음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동 안보에 관해서는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결정을 내린다고요. 우리가 지역 안정을 대표하는 존재이지 이란이나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적 힘과 지역 리더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바라보는 시각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꿉니다. 이 전체 합의에는 두 가지 층이 있습니다. 군사적 설명의 층. 하지만 이들 국가가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저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주목해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여기서 밀려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미국이 이 합의를 지지했다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는 한 가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왔어요. 미국은 더 이상 중동의 영구적인 안보 보장자가 될 수 없고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미국의 역할은 전략가들이 보장자가 아니라 통합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각 지역 강국이 스스로 안보 문제를 해결할 경우 기술과 정보, 경제적 파트너십,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뜻이에요.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하는 대신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무기, 미국의 훈련,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에요.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30년간의 원자력 협력 협정을 협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위험을 조금 덜 심각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렛대예요. 워싱턴은 여러분이 스스로 안보 체계를 구축하되 우리의 이익과 일치하도록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나토 회원국인 우리의 동맹국이고 파키스탄은 이란을 견제하고 이 지역이 서방과 보조를 맞추도록 하는 파트너입니다. 미국은 중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런 합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미국은 장기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말을 듣게 만들기 위해 의존성을 조성하는 동시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독립성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게임이며 이스라엘에서 벌이고 있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처음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을 제압한다. 멋져 보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파트너의 선택입니다. 미국은 본질적으로 반서방적인 두 동맹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이란보다 훨씬 정교하고 이를 아주 잘 숨기고 있지만 그 두 동맹국은 바로 터키와 파키스탄입니다. 터키는 이슬람 세계의 다음 지도자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스만 제국 시절 자신들이 지배하던 영광을 잊지 않았고 그 영광을 되찾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영리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서방 국가들로부터 정당성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토에도 가입하고 등등의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이것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협정은 그들에게 중동을 다음으로 이끌 그룹의 일원이 되어 실제 안보와 군사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위와 선언을 부여합니다. 그들은 물론 자신들의 군수 산업 확대과 전략적 자유도 얻게 됩니다. 터키 방위 산업 기업들은 동맹이 발전함에 따라 확대된 상업적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터키는 또한 나토의 투표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별도의 군사 구조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고 나토에는 30개의 다른 회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군사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고 싶을 때마다 그 30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 중 많은 나라들은 터키와는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터키가 결정을 내릴 때 나토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터키는 이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적대적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주기 때문에 포기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 터키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 터키가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터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과의 이 협정을 통해 나토 동맹국들과 먼저 협상하지 않고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위험한 움직임이며 모두가 주목해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터키가 문제라고 그리고 그들이 나토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었죠. 사실 그들은 진정한 일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터키는 매우 위험한 이데올로기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슬람주의 이념을 실제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들이 이 협정에 가입한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키스탄은 신흥 중동 안보 구조에 자신을 깊이 관여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동맹이자 미국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이제 파키스탄은 워싱턴에 자신이 진지한 존재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유용한 지역 플레이어임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말을 듣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이 동맹국들로부터 부담 분담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항상 미국에게 개입을 요청하는 대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 합의를 이란에 대한 지역 차원의 집단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키스탄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만약 양국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파키스탄이 왜 자신들이 이 지역에서 중요한지 워싱턴에 상기시켜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중동에서 일하며 그 일자리에 의존하는 해외 거주자가 수백만 명입니다. 운동은 또한 파키스탄의 석유 가스 수입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동맹 덕분에 파키스탄은 중동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 발언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파키스탄의 경제적 이익을 이 지역에서 보호해주며 다시 한번 그들이 더 이상 강한 나라들에 기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들이 바로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동의 이슬람주의 세력 사이에서는 힘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혹은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직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들을 이 협정에 참여시키려는 이유입니다. 이 협정은 가장 강력한 새 무슬림 다수 국가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부와 지리적 이점 그리고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는 나토에서 두 번째로 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해왔습니다. 터키는 실제로 군대를 이동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고 파키스탄은 핵무기와 실제로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한다면 이들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권력 중심을 무슬림 세계에 형성합니다. 제가 세 나라라고 했지만 사실 네 나라입니다. 아직 이집트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집트도 이 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 협정은 이란이 무너질 가능성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란 정권은 약화되었고 잠재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상황이 계속되거나 극적으로 변한다면 중동의 권력 구조가 곧 변화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순간에 대비해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준비된 일입니다. 관련 당사자들에 따르면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논의되어 온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핵협정을 맺을 수 있는 이 시점이 단순히 편리해서일까요? 이 협정은 지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란의 영향력이 약해질 때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파키스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슬림 세계의 미래이지 이란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실제로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권은 약화되었지만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은 1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10년 동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란의 지도자들은 점점 더 극단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휴전 협상에 앞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협상보다는 봉쇄를 무기한 유지할 의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것은 정권이 완전히 무너질 준비를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붕괴에만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란이 살아남아 장기적인 대치 상황이 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메카 협정이 군사적 억지력으로 구축되고 있는 동안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호르무즈 해협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말할 때 중동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란을 우회하는 새로운 해운 경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차단할 수 있는 병목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 육로로 석유를 운송하기 위한 새로운 송유관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이 통제하는 해역을 통과하지 않고도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경제 회랑들도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지만 한 가지 결과에만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는 이란이 강하게 남아있을 경우를 대비한 이란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동맹도 포함됩니다. 이란이 계속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적대적으로 남아있을 경우를 대비해 이란을 우회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만약 실제로 이란이 무너질 경우에는 지도부가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동시에 세 가지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이들은 서방의 적들이며 지금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더 정교한 적입니다. 겉으로는 친구, 동맹, 서방과 협력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존재입니다.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이 협정 서명을 이란에 대한 방어를 이야기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정당성이 없으며 베푸어 선언의 산물이라고 부르며 무슬림들이 이스라엘에 맞서 통합된 군사전선을 형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영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이슬람 세계는 하나로 뭉쳐 그들에 맞서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협정의 진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한 가지일 뿐이고 그 뒤를 잇는 행동이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터키 외무부는 이 협정이 기술적으로 나토 5조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방위 조항입니다. 그는 나토와 유사한 장관급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무총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상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이집트도 잠재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이 이란에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은 홍해 안보와 후티 공격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후티는 물론 이란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실제로 실행 가능한 단계는 아니지만 그것이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행간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된 것에 집중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은 이 협정이 방어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서방에 반대하는 성격이 핵심이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핵능력 보유가 협정 가입에 달려있다고 발표한 지금 흥미로운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흥미로운 시기가 아닙니다. 터키 역시 이스라엘이나 서방 전체에 대한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터키는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나토와는 명확히 분리된 자체 지휘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안보 체계 구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방 동맹에는 이제 서방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과 별도의 군사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스라엘이 곧 서방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터키는 두 진영에 동시에 속해 있습니다.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줄타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친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도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그들이 어떤 방향을 택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최근 아랍에미리트와의 갈등만 봐도 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자신들의 방향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서방, 이스라엘과의 연결, 그리고 그들의 지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그들과 전쟁 중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은 누구에게도 법적으로 어떤 행동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협약은 실제 운용 역량을 갖추기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멀지 않은 일입니다. 터키는 이미 두 나라와 군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천 명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방위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이 발표가 그런 관계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공식화하고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고 확장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만약 이 세 나라가 실제로 통합 지휘 구조와 정보 공유 시스템 그리고 협력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명백히 이란에 반대하는 군사 동맹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명백히 이스라엘과 서방의 지배에 반대하는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동맹은 터키가 주도하는데 터키는 동시에 나토의 일원이기도 해서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방식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내용 없이 이란의 힘을 과시하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의 핵심은 그들이 미래를 위해 자신들의 위치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한 숨은 의미에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덜 중요합니다. 그들이 메카 협정의 진짜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의도는 꽤 분명하게 보입니다. 물론 공식 발표와 이유는 비록 그들이 인정하기를 꺼려하지만 이란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은 추가 공격을 막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그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갈등이 장기적인 교착 상태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이란을 우회할 수 있는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도 우선순위이고 미래를 위해 위험을 분산하고 동맹을 확고히 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그들이 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 나라 모두 이란의 영향력이 계속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동맹국들이 이란도 아니고 서방도 아닌 그들이 통제하고자 하는 그 공간을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중동을 한 세력이 지배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안보 보장자 역할에서 조정자 역할로 전환하고 있고 중동의 강대국들은 자신들만의 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분산시키고 병행 인프라를 구축하며 여러 가지 가능한 미래에 대비해 자신들의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지역 강대국들은 더 이상 외부의 단일 안보 보장자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방과도 협력하겠지만 중국과도 협력할 것입니다. 러시아와도 협력할 것입니다. 서로 간에도 협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에게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파트너가 됩니다. 이 협정이 실제로 실행될지, 실제 군사 협력이 포함될지, 터키의 역할이 나토 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이것들은 앞으로 2, 3년 동안 지켜봐야 할 일들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더 큰 독립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더 큰 권력과 통제력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이슬람주의자로서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방과의 동맹이 오랫동안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서구인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미국이 이 지역에 개입하는 것이 언론이 여러분에게 믿게 하려는 것처럼 완전히 어리석은 생각만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힘과 억지력을 보여주는 것의 중요성은 더 이상 이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신의 가호를 받고 있다고 해도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지원에서 벗어나 자체 방어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역시 그렇게 해야 하며 이란이 큰 위협이었을지라도 다른 위협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일을 이렇게 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